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대상에 재미 한인 이산가족을 포함하는 방침을 북측과 합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는 약 1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미주 한인 이산가족을 화상상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준비 중인 사안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나 내부 준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협의 진전 과정을 보면서 추후 적십자 회담 등에 대한 상황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도적 사안들은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 방송도 한국 정부가 화상상봉에 재미 이산가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규민 회장은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국무부 한국 담당 직원과 통화를 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에 남북 화상 통화 얘기를 할 때 재미 이산가족을 포함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남과 북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지난 2007년 이후 막혀있던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유엔과 한미 양국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관한 모든 대북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해외 지역의 이민국 사무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아드리아노 에스페일렛 의원과 추이 가르시아 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22개국에서 운영되는 이민국 사무소를 폐쇄하는 계획을 저지하는 법안 마련에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해외 사무소 운영 폐쇄는 난민 케이스 신청과 해외 입양 등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해외 사무소 폐쇄는 단지 인력 순환을 위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 국무부와 연계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폐쇄 조치로 수천만 달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해외사무소 폐쇄 조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020 회계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무부 예산 지원을 23% 삭감하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예산안에는 각종 이민 신청 수수료에 10% 할증료를 부과해 앞으로 10년 동안 이민국 예산 50억 달러를 충당하는 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강화됩니다.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한국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도 박탈하도록 했습니다. 한층 더 강화된 이번 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한국에 입국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포함한 약 55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새로 의무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한국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짧은 체류 기간과 임의 가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액의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도 인상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정보가 법무부로 넘어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출입국 심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기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4만 명입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의 사전 접수가 실시됩니다. 이번에도 닷새 만에 마감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다만 4월 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에는 반납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어제 올해 H-1B 신청서 사전 접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첫 비즈니스 데이인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은 H-1B 신청자의 추첨을 위한 신속한 데이터 입력 작업을 위해 급행 서비스 심사는 최대 5월 20일까지 시작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급행 서비스 스케줄은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급행 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H-1B 비자 신청서와 함께 급행 서비스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 조치됩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4월 1일부터 H-1B 비자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반 대중들이 올해 H-1B 신청 업체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H-1B 스폰서 기업 데이터 허브를 운영해 이를 통해 올해 신청 업체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올해도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모두 8만 5천 개의 H-1B 비자가 배정됐습니다. 특히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는 전체 추첨 기회와 2만 개 석사 학위자 쿼타 면제 추첨 등 두 번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추첨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미 전역 한국학교에서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AT 한국어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대학 입학에는 물론 외국어 학점 이수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응시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AT 한국어 모의고사 손민호 출제위원장은 이번 모의고사는 응시하는 한국학교 학생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본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우수대학 입학 신청 시 SAT 한국어 시험 고득점 점수를 제출할 경우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SAT 한국어 점수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필수 외국어 학점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각 한국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적극 알려 SAT 한국어 모의고사에 응시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심수목 부회장은 최근 수년 동안 SAT 한국어 모의고사 응시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올해에는 이미 재미한국학교 소속 14개 지역협의회와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소속 196개 학교에서 약 4천 명의 학생이 응시 신청을 했다며 실제 응시자 수도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SAT 전문위원회는 오는 7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7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국학술대회에서 이번 모의고사를 기능별로 분석 발표하고 SAT 모의고사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 발표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의 아시안 합격생이 올해도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다른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죠. 특히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맨하튼 스타이브슨트 고등학교에서는 아시아계 비율이 60%를 웃돌았습니다. 2019-2020 학년도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아시안 학생 8,451명 가운데 29%가 합격해 전체 인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뉴욕시 교육국 합격률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특목고 합격자 가운데 아시안 학생 비율은 절반 이상인 51.1%를 차지해 타인종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다음으로는 백인 학생이 전체 합격자의 28.5%, 1,368명을 차지했고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각각 4%와 6.6%에 그쳤습니다. 학교별로는 브롱스 과학고 합격자 803명 중 58%가량인 463명이 아시안 학생이었고 스타이브센트 역시 전체 합격자 895명 가운데 66%인 587명이 아시안 학생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에 입학한 흑인 학생은 7명에 그쳤습니다. 전체 8개 특목고 중 아시안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퀸즈에 위치한 욕 칼리지 퀸즈 과학고로 합격자의 80%가 아시안 학생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특목고 입학시험에 응시한 전체 학생 수는 27,52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812명 감소했으며 8개 특목고 정원이 총 4,798명으로 합격률은 17.4%로 나타났습니다.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개보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드는 만큼 추가 세금 부담액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가 추진 중인 학교 개보수 사업에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발표한 펠팍 학군 교육감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가 커질 때까지 방치한 시릴로 교육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치고 예산이 필요하다, 또 주민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의 시릴로 교육감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자기 업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은 또 주 정부로부터 40%의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마련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4월로 예정된 공청회도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주정부에 제출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이게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당장 급한 시설의 개보수를 적은 예산으로 마치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펠팍 학군을 체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착실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위원회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추진하면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 노래방 7곳에 이어 이번엔 뉴욕시 일원 한인 노래방 17곳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 업소당 배상액이 최대 375만 달러에 달해서 관련 업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로힘사가 19일 연방 남부지법에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맨하탄 등에서 운영되는 한인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로힘 측은 지난 2017년부터 뉴욕과 뉴저지 일원 업소 70여 곳에 저작권료 지불 의무를 알리고 거부 업소들에게 소송까지 경고했는데 협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엘로힘은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저작권을 갖고 있는 모든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지만 25곡에 대해서만 저작권료를 청구한다며 해당 업소들은 허락 없이 불법으로 해당 노래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며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엘로힘은 업소당 노래 한 곡에 최대 1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저작권료는 업소당 최대 375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동부 예능인협회 측은 엘로힘이 정상적인 저작권료 징수 업체인지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엘로힘이 요구하는 저작권료도 터무니없이 높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악화된 재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7개 이상의 신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빗물이 지상으로 유출되는 정도에 따른 폭우세까지 신설했는데요. 주정부가 재정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는 실정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